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 알겠고, 그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조망을 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래? 라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오프라인 블렌디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입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이미 이런 연수들을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 우리 대학에서 원격 지원 센터장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 대학에서, 충신대학에서. 원격 지원 센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학생들을 다 온라인으로 교육해야 되니까 저희도 부랴부랴 LMS를 샀고요. 지난 한 해는 LMS를 샀는데 그 LMS 업체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막 시험 보다가 막 다운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새로운 LMS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시스템이 좀 안정적이어서 괜찮습니다만,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영상으로 온라인을 올려놓고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저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론 같은 것들은, 지식 같은 것들은 미리 찍어서 올려놓고 3시간짜리면 1시간은 지식 수업은 영상으로 보고 오고 2시간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토의 토론하는 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될 때에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할 때에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들을 보면요, 학습자들은 이런 행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의 토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협동학습을 통해서 뭔가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뭔가 실습하는 학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지식을 외우거나 암기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같은 경우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또는 훈련 같은 뭐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훈련들 같은 수업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여러 가지 블렌디드 러닝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 도구들이 동기식과 비동기식 도구들이 있습니다. 동기식 도구는 뭔지 아시죠? 실시간으로 막 반응이 일어나요. 지금 제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막 채팅창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비동기식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같은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 하나 보드로 올려놓고 거기다 같이 다 써서 나중에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본다든지, 이렇게 동기식 도구를 사용할 거냐 비동기식 도구를 사용할 거냐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멘티미터를 쓴다고 해서 막 매번 멘티미터를 안 써요. 지금도 어떤 때는 채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주석으로 찍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대답을 하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들라 그러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떻게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그날의 학습 효과가 달라지겠죠.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그런 아이들의 활동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블렌디드 러닝에서는요,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특히 온라인에서 확인하셔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수 실제감입니다. 교수 실제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교수 실제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아이들이. 교수 실제감입니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확실하죠. 눈에 보이니까. 앞에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기관 순수를 하시든지 모든 활동을 할 때도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지금도 제가 화면에 이렇게 여러 명 같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발표자 보기를 하면 드러나긴 하지만, 발표자 보기가 아니라 그냥 갤러리 보기를 하면은 원 오브 댐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모든 활동으로 들어가서 각 소회의실로 가게 되면은 또 완전히 교수 실제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객관 순시 하듯이 온라인에서도 소회의실 만들면은 1분 단위로 들어갑니다. A그룹 들어갔다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질문 받고 다시 나와서 B그룹 들어갔다가,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그 교수 실제감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수업 구조에서 40분 수업 중에 우리가 교수 실제감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설계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가 체크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사회 실제감은요, 아이들이 뭔가 상호작용을 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는 걸 느끼는데, 아이들끼리 상호작용도 있고 선생님과의 상호작용도 있고, 보통 이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은
교수자와 학생과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과 컨텐츠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보게 하는데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제공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퀴즐렛이라든지 뭐 그런 퀴즈를 풀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클래스 카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설계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교수자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 다음에 학생과 컨텐츠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지적 실제감은요, 뭐냐면 내가 뭔가 배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머리를 쓰고 있구나. 그 머리를 쓰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고등사고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아이들이 너가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사고를 하고 있는 거구나. 요거 다음에 무슨 사고를 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에서 해보시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좋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죠. 질문을 할 때도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지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교사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대학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지식인이면 나는 가르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쵸? 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면 책 두 쪽이에요. 제가 6학년만, 9학년만 하다가 1학년으로 딱 내려갔는데요. 책이 두 쪽이더라고요. 40분 동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멘붕에 빠졌어요. 근데 그 두 쪽 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선생님들의 전문성이잖아요. 그 전문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이들이 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지, 발문을 어떻게 던지고 어떤 활동으로 구성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하고 생각하고 레슨 플랜을 짜는 거죠. 그죠? 이게 온라인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이쯤 되면 이게 궁금하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예측하는 거예요. 물론 다 맞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맞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생각하고 설계하는 거죠. 온라인도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 교수 실제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가끔씩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를 어느 부분에 넣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요쯤에서는 지치니까 한 분을 대표로 해서 스피치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지적 실제감, 사회적 실제감,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면 수업시간 중간중간 배치해서 높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학습 경험을 구성하게 만들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되죠. 저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지금도 겪어요. 끝나고 나면 그때마저 이걸 제시했으면 아이들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수업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해본 다음에 이건 요번에 되게 좋았어, 이건 좀 아쉬웠는데, 그럼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적용하는 거죠. 저는 바라건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이런 노하우들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전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거 말고요, 선생님들이 적용해 보니까 아이들이 요 순간에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노하우를 묶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수업 전과 중과 후에 하는 태부 활동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준비 도구들이 저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 퀴즈 도구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잖아요. 모동활동 지원 도구, 패들렛도 있고요. 지금 줌에서는 이렇게 소외실도 나누기도 하고요. 자료 공유하는 방법,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기도 하고, 클래스룸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팅을 이용하기도 하고, 상호작용 도구 할 때는 그냥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중간중간에 어떻게 설계해서 넣을 것인가를 짜는 거예요. 수업 후 끝나고 난 다음에 아카이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한테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인가, 자료가 올라왔을 때 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온라인에서 잘할 수 있는 것과 오프라인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죠? 온라인만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온라인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막 뿌릴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굉장히 빨리 스피디하게 가요. 그런데 깊이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기식은 막 확산하고 막 될 때는 되는데,
성찰하고 다시 고민하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뭔가 의견을 줄 때는 비동기식이 나아요. 그죠? 예, 읽어보고 숙고한 다음에 댓글을 다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느 순간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블렌디드 러닝을 구성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수업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수업을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첫 번째로 수업 형태들은 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의 내가 전체 40분 중에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학습자가 참여하는 경로는 보통 이 책에서는 온라인 라이브 클래스에서는 다른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 괜찮은 것 같아요. 5가지 정도로 규격화해놨더라고요. 규형을 지었어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있고요. 보고 읽기 하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보고 읽고 하는 거요. 아까 선생님들이 줌으로 동화책 읽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읽기 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한 문장 주고 같이 읽어보게 하거나 그 문장을 돌아가면서 읽게 하거나,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력 좋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수업에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찾아내셔야죠. 보고 읽기, 듣기, 말하기, 타이핑 쓰기, 클릭하기, 이런 것들을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생님들이 교수자로서 쓸 수 있는 방법은 화면 공유하고, 파일을 공유하고, 채팅하고, 소외실 열고, 피드백 아이콘 사용하고, 주석 달게 하고, 설문조사 쓰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 5가지와 7가지를 잘 매칭해서 수업 형태를, 비율을 잘 조정해서 구성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교육 경력이 벌써 21년 차인데요. 20년 넘게 교육계에서 밥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교직을 마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게 정말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에서 진짜 학습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동기를 유발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그 상황이 오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거 되게 고민해요. 저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자극을 해서 사고를 확장시킬까, 발산시킬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합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런 방법들을 잘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 팁, 제가 찾은 답은요, 아이들의 그런 사고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마다 많이 쓰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세계 석학들, 우리가 석학이라고 여겨지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베토벤이라든지 아니면 바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석학들이 했었던 사고 방법, 피카소라든지 사고 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한 8개 정도의 사고로 이렇게 매칭 시켜놨는데, 이 8개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하면 된대요.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면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도 이게 뭔가 아이들한테 놀이를 하게 하거나 변형해보게 하거나 뭔가 바꿔보게 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 중에 제가 했었던 건, 예를 들면 온라인에서는 음악도 작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변형시킬 수 있고요. 패러디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캠퍼스 같은 걸 통해서, 그죠? 카드 뉴스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형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쉽잖아요. 그게 디지털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변형 표현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디지털의 특성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설계를 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패턴 인식과 형성을 자극해 볼까? 오늘은 유추와 뭐 다차원적인 사고를 자극해 볼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이제 그런 수업을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잘 설계된 수업 1시간은 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오늘은 국어